안, 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참 요즘에 이제 다음 달이 선거철이고 그렇습니다. 정치, 원래 정치하는 스타일이 좀 거대 정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은 소소하고 잔잔한 그런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정치, 거대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 그런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소소한 그런, 정치를 하면서 이것저것 소소한 일 가지고 침소봉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만 조그마한 일거리를,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소소한 좀 작은 정치를 한다. 그렇게 보십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확대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정치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정치인마다 틀립니다. 큰 정치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소소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압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큰 정치라는 게 뭐냐? 바로 의료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혁명, 그 다음에 한국이 핵 보유국, 중핵화하는 거. 이것이 큰 정치입니다. 이러한 큰 정치를 아울러서 행하는 역대 대통령이 있었나요?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큰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만일에 현 정부가 의료혁명을 대대적으로 해서 국립대학교가 없는 남쪽 지방이라든가 다른데 국립대학교를 여러 군데 세워서 완전히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정원 문제는 국가하고 협상할 협상할 안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의료 공백이 생기니까 1년에 1,000만 명을 증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가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사 정원을 협상 대상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자율 정원제, 그러니까 정원제가 없고 자율적으로 정원제 없이 의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정원제라는 게 없이 자율적으로 무한대 정원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국가 주도의 국가 주도의 적정 용역을 발휘해가지고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자율적으로 하라. 국가에서도 또 정원을 딱딱딱
정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원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정부에서 이제 정원을 몇 명만 하자,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율적으로, 그거는, 요즘에 대학교 입학할 때도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국가에서 뭐 정원을 몇 명 하라, 뭐 몇 명 하라, 그런 게 없잖아요. 대학교 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뭐, 10,000명, 5명, 오벌람 뽑고,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자율에 맡깁니다. 정원제를 하지 말고. 인원은, 의과대학 인원은 자율에 맡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내가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내가 폄하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스타일이 좀 커야 합니다. 스타일이 좀 커야 해요.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자꾸 확대를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실증을 냅니다. 다 알아요, 국민들이. 흠집내기용이라고. 그리고, 난 그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난 그런 어떤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못 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전혀 안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부인이, 대통령자가, 대통령 하는 영자, 건의를 영자 써가지고 부인이라고 거기다 붙입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대통령, 건의를 영자 한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소매 밑에서 같이 회의를 한다. 그걸 갖다가 영수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은 끝자를 갖다가 영부인 할 때도 건의를 영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건의를 통, 건의를 영, 그렇게 하잖아요. 끝자를 이용해가지고 영부인 하면은 대통령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영수회담 하는 것은 대통령 영이라고도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부령, 그 다음에 대통령의 영은 대통령 영, 그렇게 하고, 영수라는 거는 건의를 영자에다가 소매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하에, 옛날에는 소매 길이가 도포를 입으면은, 요즘에는 옷이 이렇게 작잖아요. 옛날에 도포를 입으면은, 요 소매에 주머니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거기에다가 많이 넣어놔요, 안건을, 옛날에는. 그래서 도포 같은 거 입어보면 소매 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들어지는 것이 주머니 역할을 합니다. 엄청 큽니다. 거기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도포를 입었을 때, 내가 너희인데 전하려고 편지를 하나 가져왔다. 그래, 여기서 소매 여기 소매 밑에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그래, 꺼내서 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래, 다 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단초가 돼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학자라고 해서, 이렇게
유추하고 그 세밀한 얘기를 하는 건 듣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이지.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 대통령이 주재하고 이 소매 밑에 있는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그 의사단체가 많이 그 파업을 할 때는 국립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국립에서 나라에서 의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큰 병원을 유지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채용을 했는데 단체 행동도 좀 하기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서 좀 큰 정치를 좀 해라.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지금의 현재 의료 체제는 정원제, 그러니까 정원제라는 이 체제는 그동안에 그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40년, 50년 동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완전히 굴복을 해가지고 굴신을 하면서 의사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 선생님은 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옛날에 정승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그러니까 우의정이 정승 중에서도 우의정이 세 번째고 좌의정이 두 번째, 영의정이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 정성 반열에 있는 집에 이제 허준이가 이제 의사로 가게 됩니다. 그 부인이 중풍이 걸렸다. 그러니까 바람 맞았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바람 풍자를 써가지고 중풍이 맞았다. 부인이.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유이태 허준이 스승이 유이태인데 이제 허준이 가니까 보기는 정말 나이가 엄청나게 어리고 젊네. 이 사람이 유이태야 이렇게 심부름해서 아들을 보냈던 사람들 물으니까 이 사람은 유이태 문도에 있는 제자라. 뭐야? 내가 유이태를 불러오라고 했지 배우는 제자 문도를 데려오라고 했나? 이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아들한테. 그래서 당장 멱살을 잡아 끌고 오더라도 유이태를 가서 잡아오너라 해서 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허준이가 저도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대감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야? 이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당장 엎드려서 구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대감의 집에 병을 고치러 왔지 굴신하러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풍 환자를 치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의료혁명을 하려고는 시작은 했지만은 전부 다 굴신하고 항복을 하고 이게 큰 정치를 해냈다 할 수 있겠어요? 소소한 정치나 그냥 하고 안일 무사주의로 정치를 하고 그런 스타일은 지금의 국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큰 정치를 이런 아주 큰 이런 덩어리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100년, 1000년 만에 인재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내가 여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나는 여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항상 그 병원에 아파서 가면은 서울 상급 병원에 가려면은 유명한 의사한테 가려면은 6개월 내지 1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아파서 죽겠는데 몇 개월 기다리다 보면 더 심해지는데 그 유명한 의사한테 가려고 6개월이나 1년 예약을 해도 거기 가서 진찰을 받는데 3분이면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리는데 그 유명한 상급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데 2분 내지 3분이면 끝나요. 섭섭하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그 40년, 50년 동안에 내가 이 동네 살면서도 다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예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건 2, 3분이 끝난다. 거기에서는 분초를 따집니다. 그 병원에 수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돈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의사당 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그동안에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위정자들이 좋은 이슈를 가지고 지금에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큰 정치 하는 앞에서는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국가에 그 세금이 들어가는 연금에 메꾸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하다. 재정난이 점점 심해진다. 불경기인데도 해야 한다 하면서도 국민저항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금에 계속 밀려서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떠넘기고 전가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의료 혁명, 그 다음에 연금 혁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 그 국방도 엄청나게 추진력, 그 뚝심 이런 게 없이는 못합니다. 옛날에 그 율곡 그 국방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거대한 타이틀로 시작을 했지만은 용두삼위격으로 그것도 끝이 나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국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이때가 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전 세계가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은 한두 나라면 전쟁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0개국, 60개국 동시다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핵 우산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겠는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미사일 핵 폭탄을 막는데도 지금 힘들어서 난리치는데 가능하겠어요? 자기 나라 본토에도 핵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핵을 막아내는 우산을 갖다가 핵 우산이라고 합니다. 핵을 막아낼 수 있는 자기 나라 핵 우산도 펼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는 혈맹이고 동맹국으로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지금 보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그게 만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안 일어났다
하면은 중동에서 저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일어났다고 해도 잠깐 빤듯하다고 하다가 또 끝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핵으로 막아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방국 혈맹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 동시다발 전쟁 50개국, 60개국, 100개국이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자 나라가 방어를 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국제 여건이 얼마나 좋아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의료혁명, 연금혁명, 핵보유국, 이 가장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낸다 하면은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지도자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소소한 그 정치 국면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큰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점은 묻혀져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